어쨌든 지금 빚이 있어서 현재 버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 이자를 갚지 못해 괜찮게 살지를 못하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돈을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신의 무의식을 변경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리고 평생 못 바꾸는 게 보통이라고 할 수 있죠. 원리를 아는 것과 원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투수의 공 던지는 원리를 아는 것과 프로야구 투수처럼 공을 잘 던지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듯이요. 돈에 대한 원리를 잘 안다고 해도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으셔서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저희 엄마는 정말로 돈이 없어지셨어요. 괜찮습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종잡을 수 없는 게 돈이니까요. 돈에 대해 휘둘리는 마음이 곧 무의식에 뿌리 박힌 집착일 겁니다. 영성 개념을 잘 아는 것과 영성 개념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영성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영성 개념이 보다 깊어지면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참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죠. 궁금한 게 이 영상에서 핵심은 관념을 바꾸면 현실도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 만약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생각으로 노력할 때 현실에서는 돈을 잃지 않은 현실이 창조되면 좋겠지만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 돈을 잃는 현실도 마주칠 텐데 그때마다 그런 현실은 무시하고 계속 돈을 잃지 않는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당연히 삶의 전반적인 생각도 나는 돈을 잃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돈을 잃은 현실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건 아닐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생각의 관점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오른손잡이였던 사람이 왼손잡이로 바꾸는 것과 유사할 테니까요. 왼손잡이로 바꾸려고 시도하다 보면 계속 마음속에서는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 본인이 왜 왼손잡이로 바꿔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시도는 실패로 그치고 말겠죠. 마음의 저항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진짜와 흉내내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영성, 마음 공부에 있어서도 흉내내기는 필수적인 시행착오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로 깨달음을 얻었는가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흉내내는 것인가, 진짜로 근원 참나를 만났는가와 근원 참나를 만난 것처럼 흉내내는 것인가, 진짜로 영성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가와 영성 수행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것인가, 진짜로 참나의 속성을 이해했는가와 참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인가,
진짜로 무의식 정화가 되었는가? 무의식 정화가 된 것처럼 흉내내는 것인가? 등의 수많은 흉내내기가 존재합니다. 흉내내기가 아닌 진짜가 되려면 단순히 생각이나 관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성질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무의식의 관념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 자체를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질이나 속성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 마음 공부를 해나가면서 시행착오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흉내내기입니다. 영성 개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영성 수행을 하다 보면 흉내내기를 자신은 진짜라고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 뇌 무섭죠? 마치 내 의지에 마취약을 강제로 주입당하는 느낌. 아즈텍 종교 의식처럼 무섭네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성 자각의식은 마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죠. 비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무시무시한 자신의 본질과 근원을 마주치게 될 테니까요. 자신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에고의 망각의식이 세뇌의 상태이듯이 참나의 자각의식도 일종의 세뇌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망각의식에서 자각의식으로 완전한 정신 개조를 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정신 개조를 영성에서는 무의식 정화라고 표현하고 정신 개조는 각종 뒤틀리고 왜곡된 관념들로 세뇌된 에고의 머릿속을 말끔히 청소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에고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영성 개념들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다가오기에 당연히 심한 거부감이 들고 저항심리가 생기게 되죠. 잘 자고 있는 사람 억지로 흔들어 깨우면 짜증과 화를 내기 쉽듯이요. 내 머릿속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아무리 뒤틀리고 왜곡된 가치관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깨어난 삶도 괜찮고 깨어나지 못한 삶도 상관없고 무방하기에 자신의 가치관에 맞으면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왜 반대되는 부정 감정이 현실화되나요? 긍정보다 부정, 불안이 더 빨리 현실화되는 무의식의 원리가 궁금합니다. 거꾸로 걱정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반대로 긍정이 현실화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 창조의 원리는 단순히 긍정, 부정의 원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화되기 쉽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이것이 곧 건강한 현실을 불러오는 게 아니죠. 건강해지리라는 희망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해지기 위한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현실이 창조될 확률이 높지, 건강한 현실이 창조되기는 어렵겠죠. 현실 창조는 생각에 의한 것보다는 행동에 의한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긍정과 희망은 한낱 뜬구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현실 창조를 바란다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란 놈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해서 나를 착각 상태에 빠지도록 쉽게 유도하니까요.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고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면서 변덕과 변심을 부리기 쉽습니다. 오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달라지기 쉽죠. 현실 창조는 생각 에너지가 아닌 행동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꾸준히 발휘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신의 희망이나 바람을 어느 정도 현실 창조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